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찬란하게 밝혀주는 성산가야를 아시나요? 성주에는 성산가야 시대를 보여주는 귀중한 고분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산동 고분군은 성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적지입니다. 번호를 붙여 관리되고 있는 곳만 351기 규모만으로도 성산가야 유세가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가야 문명 속을 여행하는 즐거움 함께 느껴보실까요? 두 번째 코스로 성주 지역 최대 고분군으로 왔는데요. 이 고분군 바로 어떤 곳인가요? 네, 성주는 생활사 문화라는 독특한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생, 태어남의 문화, 활, 살아감의 문화, 그 다음 여기는 죽음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성산동 고분군은 1963년에 86호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징은 여기는 어린이 체험실이 있고 그 다음 가족 쉼터가 함께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역사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역사와 친해질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가볼까요? 네. 토기류와 다양한 장신구, 그리고 무기까지. 성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700여 점이 전시된 상설 전시실. 잘 알려지지 않은 육가야 중 하나인 성산가야 시대가 눈앞에서 열립니다. 그럼 고분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성산동 고분군 전경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성산동 고분군은 한 300여기고요. 넓은 광야의 면적으로서는 한 500여기가 성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름답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일제강점기 때 순환을 겪습니다. 순환 겪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발굴 현장 사진 같은데 일제감정기 시대에 발굴이 된 건가요? 아,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파헤쳐지는 장면들입니다. 이 사진은 유리판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발굴할 때도 이미 도굴은 되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주가 되고 우리 한국인들은 부역, 땅 파는 노동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발굴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잔혹하게 우리가 문화재가 훼손이 된 거죠. 아니, 발굴 현장으로 소중한 자료가 더 남아 있었으면은 가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안타까움이 드네요. 예,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쉬워요. 자,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산동 고분군은 1917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발굴된 유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외로 단출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쪽에 성산동 고분군 일대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 다양하게 숫자들이 있거든요. 막 50번대도 있고 40번대도 있고 막 300번대 숫자가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 네. 여기 숫자 보시면 여기 56, 57, 58, 54 이렇게 많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누구의 능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발굴 작업을 한다든가 조사를 할 때 편의상 부를 수 있는 걸. 근데 사실은 이 번호 붙이는 건 일본이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해보니까 편의상 좋아해서 이렇게 보여졌던 순서에 의해서 번호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네. 성주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 철기 시대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전시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차근차근 성주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성주의 역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의 발전은 조선시대에 와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고 해연서원이 있고
예,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있고 유명하신 분으로는 한강정구 선생과 응아 이원조, 그 다음에 심산 김창수 선생님까지 해서 조선의 유학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성주에 많이 배출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유물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가야는 삼국과 함께 한반도를 지배하던 우수한 문명 국가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고분군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성주 하면 가야 유물이 처음 떠오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가야 이전에도 성주에 유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야 이전에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많지 않고 여기는 고분군 전시관이다 보니까 가야 유물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가야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부채가 있어요. 저 부채는 뭐 했을까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보통 부채는? 그렇죠. 근데 더위를 식히는 게 아무나 식힐 수 있었을까요? 좀 높으신 분. 그렇죠. 맞아요. 예, 신분의 상징이에요. 저게 무덤에서 상징.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은 조금 직책이 높으신 분의 무덤일 확률이 당연하죠. 높은 걸까요? 고분이 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두머리들의 무덤 신분을 자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네, 한번 가보시죠. 성산 고분군은 성산가야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측되는데요. 순장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분군에서는 장신구를 포함해 다양한 금속품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유물들이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까 고분들에 표시됐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막 30번, 40번, 300번대 있었던 고분군인데요. 그러면은 이 성주에 볼 수 있는 고분이 총 몇 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승산동에는 323개의 고분이 발굴이 됐고요. 더 크게는 512개의 고분이 성주군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발견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숫자 얘기를 했는데요. 숫자 얘기는 발견됐을 때의 번호입니다. 아, 발견됐을 그렇죠. 때의 번호. 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매겨져서 편의상 작업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덜 발견되지 않은 고분들이 아직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엄청날 겁니다. 그럼 정말 성주하면 고분이네요. 그렇죠. 성산 고분군 전시 유물 중에서 유독 수량이 많은 유물이 토기인데요. 성주 양식이라고 불릴 만큼 구별되는 성주 지역 고유 형태를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다니면 토기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에나 발견된 유물로 토기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조금 특이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성주의 토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성주만의 토기 문이 있습니다. 물결 문양이라고. 네, 물결 문양이 성주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토기 문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꽃갈 모양이 있는데요. 요거는 성주에서 출토된 유일한 문양입니다. 꽃갈 무늬가 예. 성주의 유일한 모양인 아니요, 건가요? 근데 다른 고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하나만 유독 유독? 독특하게 이 유물이 발굴이 되는 게 성주의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꼭 굳이 왜 물결무늬였을지 저는 또 궁금한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 물결 무늬는 네.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결 무늬는 또 반복적으로 하기 쉬운 문양이에요. 예, 빗살 무늬도 그렇고. 근데 빗살 무늬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 조금 더 빗살 무늬보다 이 물결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발굴된 토기만 무려 1,200여 점. 낙동강 유역 고분에서 나온 토기 양식과 유사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당시 성주 지역이 정치, 문화적으로 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 정말 토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이 시대별로 토기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여기 온 김에
시대별로 토기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대별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가야 고분군이다 보니까 가야 토기와 신라 토기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야 토기와 신라 토기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성주 가야는 일찍 신라에 복속돼 있다고 보는 게 토기로 봐서. 네. 예, 토기가 신라 쪽에 훨씬 가까운 토기 문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밑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이걸 창이라고 그럽니다. 네. 창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일직선으로 나 있으면은 어떤 토기죠? 가야 토기. 근데 저 옆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 옆에 거 요렇게 밑으로 각이 어긋지게 나가 있어요. 네. 예, 저거는 저거는 신라 토기.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쉽고요. 또 가야 토기는 곡선이 많아요. 그래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근데 신라 토기는 약간 투박스러우면서 좀 생활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우리가 볼적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 그러면요. 목이 긴 항아리를 장경호, 길장자를 써서 짧으면 단경호. 이름이 쉬워요. 네. 뚜껑이 달렸으면 뚜껑 달린 긴목 항아리. 긴목 항아리. 예, 그렇게 읽으시면 문화재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작은 유물도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준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지금 토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참외씨, 호두씨, 복숭아씨, 막 소라 껍질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있나요? 네,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소라 껍질, 복숭아씨, 참외씨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적에 네. 그 묻혔을 무렵의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뭘 좋아했는지도 알 수 있는 아주 그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복숭아씨가 나왔다는 건 복숭아 열매가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를 하죠. 돌아가신 시기를 알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참외씨가 있어요. 네, 저렇게 근데 조그마한데 성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성주하면 참외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참외가 있었기 때문에 성주가 지금 유명한 거예요. 참외로. 그 다 이유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성주에는 참외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자, 소라도 그 당시에 여기는 바닷가는 아니었지만은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걸 먹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나온 물건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일상생활들을 살짝 엿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토기인 건가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역사적으로. 자료가 됩니다. 전시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 발굴된 무덤을 복원 전시한 건데요. 중앙 석실과 부장각이 철자형으로 붙어있는 성산가야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무덤입니다. 고분군 밖에서만 보다가 이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고분군 내부의 모습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별티 1호분의 별티라는 건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별티가 예, 지명 이름이에요? 거기서 발굴된 걸 그대로 여기 옮겨와서 지금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인골이 나왔어요. 인골도 나오고 부장각,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묻었던 부상품들이 있는 각이 또 있었고 또 여기 특징은 초가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가장. 여기 보시다시피 주변에 작은 무덤들이 보이죠. 여기에 한 50년 시차를 두고 추가장을 했다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연구가 될 만한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크게 두 개 나 있는 거는 유골이 묻어져 있고 그 분의 소품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 구덩이로 나눠져 있는 게 보편적인 건가요?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니요, 보통은 주실이 있고 부장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순장하는 묘의 장례 문화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같이 묻힐 때는 사람하고 같이 부장이 같이 묻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시신 따로 부장각 따로 이렇게 예. 무덤을 조성을 하는 게 가야의 순장제도예요. 가야의 순장제도. 네. 네. 아까 제가 둘레석이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둘레석입니다. 그대로 여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 땅에. 네. 주변에 돌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다 볼 수 있네요. 그럼요. 예. 성주에 오시면 고분군을 꼭 들르셔가지고 2000년 전의 역사와 문화, 가야 문화의 역사를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에서만 볼 수 있는 성산가야의 신비한 역사와 문화. 성산가야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보세요.